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벅스가 여기가 문을 닫았다는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때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뉴스 같이 한번 쉐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벅스가 무적인 스타벅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토어를 닫고 있대요. 근데 어떤 지역의 스토어를 닫고 있냐면 하이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비지하고 비싸고 이런 로케이션, 이게 뉴저지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로케이션인데 어쨌든 이런 로케이션이 지금 클로즈를 하고 있고 적어도 1% 이상의 스토어가 클로즈가 된답니다. 하이 프로파일 비지 얼반 에리아에서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perfect storm. 여러분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perfect storm이 본래는 시작될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storm이 아닌데 다른 팩터들이 애드가 돼서 엄청난 태풍으로 변하는 거를 가지고 perfect storm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팩터들이 거의 지금 추가가 돼서 어쨌든 퍼펙트 스톰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여기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컨슈머가 바뀌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리모트 워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방정부도 다 와서 일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피스가 페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나 하이 프로파일 그런 잡들은 리모트 워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비지하고 쉬운 얘기로 렌트비가 높은 다운타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푸드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푸드 트래픽이 줄어들면 거기서 렌트를 내려줄까요? 웬만해서 안 내려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그리고 세이프티 컨서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운타운, 비지한 에리아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또 되게 재미난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어쨌든 스타벅스를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로스크랜스하고 비치잖아요. 그죠? 여기 진짜 오랫동안 여기 뭐가 있었죠? 되게 크다란 식당이 있었어요. 이 커다란 식당을 얘네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여기가 그냥 다 이거 드라이브뚜를 만드니라고 이 큰 랏에 있는 식당을 어떻게 벌었다고? 그렇게 조그맣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여기 아리클의 내용이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와, 진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쨌든 커피 산업에 뭐예요? 컴피티션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한 드라이브-스루 비즈니스에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로컬 브랜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하이 코스트 커피 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피 가격이 계속해서 많이 오른 프로블럼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혹시 시애틀 가시면 무조건 여기가 관광 코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스타벅스 리저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는 보통 스타벅스랑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더 스페셜티 커피 해가지고 보통 스타벅스 매장에서 없는 그런 커피들을 제공하는 업스케어 그런 커피숍인데 여기가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다음에 LA 같은 경우에도 스토린 베버리 힐스, 시카고도 없어지고 뉴저지도 없어지고 하이 프로파일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장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스타벅스가 나간 지역에 좀 신경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사기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나요? 안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 좋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스탁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지금 어떤 프로블럼이 있냐면 어떤 디맨드의 프로블럼이 있어서 디맨드가 적으니까 트랜잭션이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의 프라이스는 little bit 떨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는 언제 올라갈까요? 귀할 때. 귀하다는 얘기는요. 디맨드가 많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치가 올라가요. 당연히 그럴 때 프라이스도 올라가지만 프라이스와
가치가 같이 올라가죠. 어떤 때는 디맨드가 더 많지 않은데 가격만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라고? 그런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있는 그런 때지만 그렇다고 디맨드가 줄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50%가 왔다. 무슨 뜻이죠? 100만 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50%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론도 만약에 100만 불을 갖고 있다. 론의 가치도 50%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의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게 지금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국채 37 트릴리언 달러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페이오프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37 트릴리언을 페이오프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미국은 그 빚을 다 갚아버리기 위해서라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때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손님들한테 좀 저 라이언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80% of outstanding mortgage가 어떻다고요? sub 6% rate이다. 6% 이상의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20%. 근데 이게 보면 되게 많이 늘어난 거긴 해요. 자, 6% 이상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때요? 19.7%래요. 3% 미만. 와, 이런 사람들은 이 집은 진짜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못 팔죠. 절대 못 파는 거고 3%에서 4% 정도의 이자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몰기지의 5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52.5%. 4%에서 5% 갖고 있는 사람들이 17.9%라 큐뮬러티브는 뭐라고요? 요게 다 해갖고 70% 큐뮬러티브가 된다는 거죠. 자, 레드핀 뉴스에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Homeowner with a loan above 6%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2022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2020년 2년에는 7.3%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떻다고? 19.7%.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이 비싼 몰기지로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아리클의 타이틀이 뭐냐면 6% 이상의 몰기지가 뭐라고 현재? 뉴 노멀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적응하셨나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요거가 좀 재밌어요. 아까 거를 그려놓은 거긴 한데 가장 올라간 게 뭐죠? 자, 6% 미만이 파란 거. 파란 게 이렇게 올라갔고 3% 미만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3% 미만 물기지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고 어쨌든 간에 6% 갖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프로퍼티를 사셔야 되는 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진짜 주식보다도 부동산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할 때도 뭘 할 수가 있죠? 돈을 빌려서 살 수가 있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마진이라고 그러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봤는데 거의 9%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스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때 이자율이 9% 정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6%는 되게 싸게 느껴지는 거야. 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컴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 20% 다운을 하고 사서 80%의 론을 해도 지금 한 6% 초반대로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다른 그 어떤 거보다 하우스를 살 때 하는 몰기지가 싸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때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September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요. Realtor.com에서 뭐냐면 2025년 September 26에 Market Update. 자, 여기에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Best Time to Buy가 언제라고? 여기 딱 October 12부터 18일. 여름에는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10월 달만 돼도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라이언 대표가 집을 사면 여름에 살까요? 아니면 겨울에 살까요? 저는 겨울에 살 것 같아요. 예, 여름에 그렇게 핫하고 막 컴피티션이 있을 때 그러고 사는 것보다 겨울에 훨씬 컴피티션이 없을 때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묵는 돌모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티 패밀리 아파트먼트로 컨버션을 하고 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트렌드예요. USC가 건물들을 팔았다는 거야. 그런 데를 아파트로 컨버션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학생이 줄었나? 그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래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미국에서요. 200만 명 이상 학교를 간다는 거야. 한 학년에. 학생 숫자는 2%가 늘어났대요. 근데 on campus, dorm에 stay 하면서 on campus로 공부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줄어들고 remotely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런 도어머토리를 딴 거로 바꾸고 팔고 도어머토리를 신청하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포스트 팬데믹. 팬데믹 이후로. 어쨌든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도움이 나오면 어떻게? 구입을 해서 컨버션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그런 아포튜니티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